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6년 1회차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1번. 액체 연료의 주요 성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비중 맞죠? 액체에 무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중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점도 찐득찐득한 정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은 조금 이따 보고 4번에 보시면 인화점 연료니까 액체 연료니까 당연히 인화점 그 성상이 맞겠죠. 그렇다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부피인데 부피의 단위는 뭡니까? 부피의 단위는 미터의 3승. 그래서 이 미터의 3승은 주로 보면 어디다 써요? 여기에다가 노말을 붙여가지고 기체 연료의 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부피 단위로 쓰죠. 왜 그래? 기체라는 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못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적의 단위, 그래서 부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1번에 액체 연료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3번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2번. 온수 난방 설비에서 온수 온도에 의한 비중력 차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 방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32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4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우측에 보면 비중력 차로. 그래서 비중력 차 어떤 겁니까? 온수 난방인데 따뜻한 물, 즉 온도가 높은 물은 그 밀도가 낮으니까 쭉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은 어때요?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이제 밀도차 혹은 비중차 같은 말이죠. 그래서 비중차를 이용해서 그 순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자연 순환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압축기 진동과 서징, 관의 수격작용, 지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는, 그래서 지지장치 중에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뭡니까? 4번의 브레이스였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1번에 밴드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연관 접합 시 관 끝을 가공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2번에 플랫 밸브라는 거는 배수지 등 관 끝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를 막는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체크 밸브, 즉 역지 밸브의 역할을 하는데 왜 플랫 밸브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밸브의 문이 펄럭펄럭거려요. 그래서 플랩이라는 게 펄럭거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럭펄럭 하는 것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플랩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도는 역류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의 글랜드 패킹은 이미 알고 있죠. 밸브의 회전 부분의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패킹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에 진동을 억제하는 거는 4번 브레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4번.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유류 보일러의 용량이 시간당 몇 톤 이상이면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가? 단 난방 보일러인 경우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34번 문제. 이 녀석은 교재 158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단 난방 보일러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난방 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방 전용. 그래서 이 난방 전용의 경우에는 10톤 per hour 이상인 경우에 뭐를 설치한다?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35번. 온수 난방에서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 온도가 82도씨, 실내 온도가 18도씨이고 방열기의 방열 개수가 6.8kcal/m 자승 hour 도시인 경우 방열기의 방열량은 어떻게 되는가? 35번 문제. 교재 135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소요 방열량 구하는 공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소요 방열량이 결국 뭡니까? 방열기의 방열량이다. 왜 그래? 방열량이 뭔데? 방열기에서 방출하는 열량이거든. 자, 그래서 요 방열기의 방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K 델타 T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은 자, 요 K가 지금 6.8kcal/m 자승 hour 도시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 온도차죠. 그럼 높은 거에서 낮은 거 82 18도씨. 자, 그러면 도시 사라지니까 그대로 구해보면은 435.2 남는 거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된다. 그래서 이 방열기의 방열량, 다른 말로 소요 방열량이라고 하는데 요 소요 방열량은 방열기 1미터 자승당 1시간 동안에 발생된 열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6번. 온수 보일러에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답은 1번이겠죠. 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최적 팽창에 의한 보일러의 파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최적 팽창을 흡수하니까 팽창 탱크였어요. 그럼 나머지 살펴보면 2번에 배관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연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는 여과기였죠. 그 다음 3번에 온수순환 펌프에 의한 맥동 및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맥동 및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장치는 서지 탱크라고 해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일러 배관 방열기 내에 발생한 스케일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스케일 및 슬러지를 제거하는 거, 청소해주는 거를 플래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뭐 플래싱 작업 또는 뭐 후레싱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영어 발음은 플래싱 작업이 되겠죠. 자, 그다음 37번 포밍 플라이밍의 방지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포밍은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거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비수 현상, 요거를 플라이밍이라고 하죠. 물이 막 날아튀는 현상. 그래서 포밍 다음 플라이밍이 발생하는데 요런 포밍 플라이밍의 방지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1번 정상 수위로 운전할 것. 그렇죠. 정상 수위로 운전하면 플라이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플라이밍은 고수위 시에 이제 날아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수위로 운전하면 플라이밍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급격한 과연소를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급격히 과연소 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 변동이 심하니까 물이 막 날아튈 거 아니야.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주증기 밸브를 천천히 개방할 것. 그렇죠. 천천히 개방하면은 이게 약동을 안 하니까 거품도 발생하지 않는 거고 플라이밍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요. 그럼 4번에 보시면 수저 또는 수면 분출을 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는데 분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분출 작업하는 이유가 그 동체 내부에 떠오르는 유지분, 뭐 부유물, 이물질, 가라앉은 스케일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건데 이 분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이물질들이 쌓여서 뭘로 바뀌어? 결국은 거품이 발생하는 포밍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포밍 현상이 심해지면 플라이밍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그러니까 37번에 포밍 플라이밍 방지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제작상 뭐예요? 보일러를 만들 때, 제작할 때 발생된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면 1번에 구조의 불량. 그렇죠. 제작상 만들 때 잘못 만들면 구조가 불량해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2번에 강도 부족. 마찬가지죠. 용접을 잘못하거나 나사이음을 잘못하면 강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상 원인이고, 그 다음 3번에 재료의 불량. 그렇죠. 재료도 제작할 때 잘못하면은 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제작상 원인이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압력 초과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취급상 원인이야. 운전자가 보일러를 취급함에 있어서, 운전함에 있어서 압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초과 같은 경우는 취급상 원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3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9번 열팽창에 대한 신축이 방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로 증기 및 온수 난방용 배관에 사용되며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는 신축 이음은 해서 뭐 이미 답은 나왔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했다. 뭡니까? 요렇게 생긴 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엘보를 설치해서 신축이 발생하면 쪼여지거나 살짝 풀리거나 그렇게 나사의 쪼임 또는 풀림을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요 신축 이음새를 뭐라고 한다? 스위블형 신축 이음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번의 벨로즈 이음은 뭐예요? 요렇게 주름통으로 생긴 거, 주름관 형식으로 생긴 거를 벨로즈 이음이라고 하죠.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의 루프 이음은 뭐예요? 요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겨가지고 관을 이렇게 굽혀놓은 이게 뭐야?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런 거를 루프 이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번의 슬리브 이음은 뭐예요? 직관 형태로 생긴 슬리브에다가 배관을 양쪽으로 요렇게 설치해서 요 공간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39번에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한 신축 이음새는 4번 스위블 이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40번 문제. 다음 중 가스관의 누설 검사 시 사용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3번 비눗물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누설 검사에 비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누설 검사라는 얘기 나오면 모르겠으면 그냥 비눗물 찍으세요. 그러면 못해도 60% 70%는 답이 돼요. 왜? 그만큼 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므로 40번의 답은 3번 비눗물이 되고요. 자, 다음 41번. 증기보일러의 기타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은 3번이죠. 팽창탱크는 온수난방용입니다. 그래서 자, 온수난방에만 사용하는 거, 온수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로 팽창탱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증기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로는 증기트랩, 요거를 다른 말로 뭐 응축수 트랩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41번 증기보일러의 기타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팽창탱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41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42번. 온도 25도씨의 급수를 공급받아 엔탈피가 725kcal/kg의 증기를 1시간당 2310kg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이라고 했네요. 자, 상당 증발량 G는 539 분의 G에 H2-H 다시로 구하면 된다 라고 했죠. 그대로 넣습니다. 539 분의 G가 실제 증발량 혹은 급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증기를 1시간당 2310kg을 발생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요게 실제 증발량 또는 발생 증기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231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725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는 온도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25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위 환산해보면 539가 잡열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시간당 발생 증기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 다음 요 녀석이 엔탈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될 터이니,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상당 증발량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답이 3000이 나오네요. 3000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 3000 킬로그램 퍼 아워. 자,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수 중의 용존, 용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3번. 요 녀석은 교재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이론 시간 때 요거 암기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스분. 가스분은 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탈기법, 기포법이야. 적어 드릴까요? 요게 탈기법, 기포법 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현탁고용물. 자, 요 현탁고용물은 여침응. 그래서 여침응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이었죠. 자, 요게 여가법, 침강법, 응지법.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용존 또는 용해라고 해요. 녹아있다라고 해서 고형물. 자, 요거는 뭐였냐? 증이약. 증이약. 그래서 증류법. 녹아있으니까 증류시키는 거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이온교환법. 그 다음에 요 약이 약품첨가법. 자, 그래서 43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존 혹은 용해, 고용물. 자, 용존 혹은 용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용존 고용물이니까 증이약이에요. 그래서 용존 고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증류법, 약품첨가법, 이온교환법. 1번, 3번, 4번은 맞는데 2번 응지법은 뭐였습니까? 응지법은 어디 있냐? 여기 있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현탁 고용물 그 제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틀린 것은 2번 응지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
중력순환식 온수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소규모 주택에 이용된다. 그렇죠. 강제순환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강제순환식은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용이 가능한데 중력순환식은 어때요?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만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온수의 밀도 차에 의해 온수가 순환한다. 그렇죠. 그 차가워진 온수는 내려오려고 할 거고 따뜻하게 데워진 온수는 올라가려고 할 거고, 요런 밀도 차에 의해서 그 순환을 한다. 맞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자연순환이므로 광경을 작게 하여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강제순환식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열효율이 낮기 때문에 관의 직경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열 면적은 늘려서 그나마 부족한 열효율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44번에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연순환이므로 광경을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4번도 보면 보일러는 최하위 방열기보다 더 낮은 곳에 설치한다. 그렇죠. 방열기에서 이제 환수되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열기에서 온수를 보내가지고 방열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그 온수, 뭐 냉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 물이 환수돼야 되니까 방열기보다 보일러가 낮은 곳에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환수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4번에 1, 2, 4번은 다 맞는 거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1개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최대 전열 면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45번 같은 경우 교재 15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우측의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해설 한번 보면 안전밸브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나 전열 면적이 50m 자승 이하, 조금 이제 소형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50m 자승 이하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을 부착하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번에 1개 이상 설치 가능한 보일러는 1번 50m 자승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 46번 증기난방에서 저압증기 환수관이 진공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원활히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자 46번 교재 14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보일러가 있을 때 이게 저압증기난방이었죠. 그래서 보일러가 설치되었을 때 이쪽에 환수라인 쪽에 펌프가 진공펌프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환수주관이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요거 한 대 가지고 얘를 다 끌어올리기가 어느 정도 힘에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배관을 이음할 때 배관을 이렇게 내려다가 한번 꺾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내려서 또 한번 꺾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 1단 흡상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배관의 1단 압력, 요 진공 압력이죠. 요 진공 압력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야. 그리고 요 펌프 같은 경우는 1단 압력에 대한 부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빨아당길 때. 그래서 이게 리프트 피팅 이음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를 한 번에 당겨야 되니까 얘가 부하 걸리는 건데, 요렇게 리프트 피팅 이음을 하게 되면 일단 진공 압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배관의 이름을 방금 얘기했죠. 리프트 피팅 이음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7번 난방부하를 구성하는 인자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난방부하를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풀려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실이 있으면 난방부하라는 거는 계절로 치면 언제입니까? 겨울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겨울이라고 보죠. 그럼 겨울의 경우에는 어때요? 실내 온도가 밖에보다 실외보다 높고 실외 온도가 겨울이라서 낮은 상태야. 그러면 난방부하라는 건 결국 뭡니까? 실내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손실되는 열량을 보정해주는 걸 우리가 난방이라고 한다면, 난방부하라는 거는 결국 뭐야? 실내에서 발생한 손실 열량 을 모두 뭐라고 하는 거야? 난방부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봅시다. 1번 관류 열 손실, 요게 난방부하가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면 2번에 환기에 의한 취득 열량, 취득했다, 이거는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리고 3번에도 유리창으로 통한 취득 열량, 취득했다, 손실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4번에 벽 지붕 등을 통한 취득 열량, 마찬가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2, 3, 4번은 다 틀린 거고, 47번에 난방부하에 속하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부하라고 하면 손실열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8번 연료의 연소 시 이론 공기량에 대한 실제 공기량의 비, 즉 공기비 M의 일반적인 값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실제 공기라는 거는 요거를 A라고 적겠습니다. 실제 공기라는 거는 이론 공기에다가 요거는 A0라고 하고 적고요. 더하기 과잉 공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소실 내에 연료가 10이 들어갔는데 공기는 이론적으로 10만 있으면 충분히 연소할 줄 알았는데 10만 넣으니까 불완전 연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잉 공기를 이 정도 더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기는 12를 넣으니까 연료가 10이 완전 연소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잉 공기량, 즉 과잉 공기의 B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A0분의 A죠. 그래서 과잉 공기 B, M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더 들어가줘야 되냐 이 소리거든. 그래서 요 A0분의 A가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이론 공기가 실제 공기량보다 어때? 작잖아요. 작을 수밖에 없잖아. 왜? 이론 공기가 적으니까 과잉 공기를 더해서 실제 공기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공기비 M은 항시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4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9번 보일러 수 내처리 방법으로 용도에 따른 첨관제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49번 문제. 이 녀석은 교재 1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탈산소제로는 탄닌, 히드라진, 아황산,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그 다음 50번 보일러 드럼 및 대형 헤더가 없고 지름이 작은 전열관을 사용하는 관류 보일러의 순환비는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 1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순환비라는 거는 증기량, 발생 증기량이겠죠. 증기량분의 급수량이 되는데요. 이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급수량이 10이 들어갔어요. 그럼 증기량도 10이 나온다 이 소리야. 그래야지 없어져서 순환비가 1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급수해준 물이 모두 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비가 좋고 전열 효율이 좋고 연료 효율이 좋다라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0번 관류 보일러의 순환비는 1입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수 처리 방법 중 5000ppm 이하의 고용물 농도에서는 비경제적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선박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급수를 얻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측에 해설 한번 볼게요. 선박용 보일러는 해수를 이용하게 되므로 해수를 끓여 증류수를 얻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해수를 그대로 쓰면 내부에 뭐가 있어요? 해수 안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일러 부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증류시켜서 끓이는 거죠. 한번 끓여가지고 소금이랑 물을 분리해서 이 증류수를 급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박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51번의 답은 1번 증류법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52번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맞겠죠? 그 다음 2번 화로 및 굴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거로는 프리퍼지, 포스트퍼지가 있겠죠. 그 다음 3번에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점화용이라는 거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는 가스는 화력이 높아야 한 번에 탁 착화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착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 착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연료가 공급되고 그 연료는 결국 미연소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역화 혹은 논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화용 가스는 가급적이면 화력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한 번에 착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52번에 틀린 것은 3번.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진공한 수식 증기 난방 장치 리프트 이음 시 1단 흡상 높이는 최고 몇 미터 이내로 하는가?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53번도 마찬가지로 교재 1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리프트 피팅의 1단 흡상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54번 증기관이나 온수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인체에 화상을 입는 위험 방지 또는 실내 공기의 이상 온도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기관이나 온수관, 뜨거운 관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보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보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냉각수관, 냉수관이라고 했다면은 보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4번 증기관, 온수관이니까 답은 4번 보온. 자, 그다음 55번 효율관리 기자재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가? 자, 요 55번 같은 경우는 교재 250페이지에 보시면은 효율관리 기자재 사후관리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55번에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생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55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56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 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2번인데 2번에 보시면 효율관리 기자재의 광고업자라고 돼 있죠. 광고업자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제작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 이런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56번에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답은 1번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열사용 기자재 중 온수를 발생하는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적용 범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58번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2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적용 범위는 4번 전열 면적 14m 자승 이하 최고 사용 압력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58번의 답은 4번. 자, 그다음 59번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59번 같은 경우 교재 23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60번 검사 대상 기기 조정 범위 용량이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의 조정자 자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60번 문제 교재 269페이지에 표를 보셔도 되고 우측 해설에 있는 표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라고 했으니까 우측 표에 조정 범위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용량 10톤/아워 이하인 보일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조정자 자격이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번에 아닌 것은 4번 인정검사 대상 기기 조정자, 교육 이수자 요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